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방송 도중 중요한 자료나 유망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죠. 주식 잘 알려주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대급 재산 분할 소송이 걸려 있는 이혼 소송인 SK 최태원 회장과 아스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이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는데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재산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SK 주가가 어제 오늘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혼 소송이 미치게 될 SK 그룹주들의 관련주들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내용이 약간 좀 사적인 내용인데 네. 그래도 주가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님께서 네. 원래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이신 네. 노소영 관장님하고 이제 혼인하셨죠. 혼인하셨는데 이제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게 좀 적적하셨나 봐요. 좀 약간 그러셨나 본데 일단 뭐 이렇게 바람을 피셨어요. 바람 네. 피셔가지고 일단 따로 그냥 살림 많이 차리셨어요. 차리셔가지고 이제 내연녀가 계시고 네. 그 내연녀의 이제 이제 자제분도 계시고 뭐 그런 상태인데 이제 뭐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이혼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혼을 잘 안 받아들이다가 네. 이제 결국 이제 이혼 소송으로 결국 이제 재산 분할 이혼은 합의가 됐는데 이제 재산 분할이 얼마냐에 대한 이제 소송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게 소송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네. 규모가 왜 커지냐면 일단 SK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의 사위가 되면서 뭔가 혜택을 받지 않았냐.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가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돈을 몰래 빼돌렸죠. 네. 나라 돈을 몰래 빼돌려서 이제 그 돈 가지고 그 돈이 이제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추징금 다 냈어요. 벌은 다 받으셨는데 벌 받고 돌아가셨는데 일단 그 돈의 일부가 흘러가서 현재 SK가 만들어지지 않았냐 라는 합리적인 의심. 네. 뭐 이렇게 100%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SK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안 좋아하세요. 이런 내용 보면은. 네. 이런 내용 보면 안 좋아하시고 기사도 바로바로 다 내려가고 항상 그러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내연녀분 네. 김희영 씨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막 기사가 막 다 사라져요. 네, 관리 되게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이 방송을 혹시 볼까봐 네.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이게 이제 1심에서 어떻게 됐냐면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바람 피고 대놓고 이제 살림 차렸는데 위자료 딱 1억에 재산 분할 500억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노소영 관장님은 2조를 내놔라. 네. 현금으로 내놔라 2조를. 그것도 현금으로만 내놔라. 했는데 이제 안 된다 해서 이제 1심에서는 위자료 1억에 재산 분할 500억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노소영 관장님 쪽에서 이제 당연히 항소를 했죠. 네. 항소를 해서 지금 이제 2심이 진행됐었고 판결이 나온 거죠. 판결이 나왔는데 내용이 위자료가 20억. 그 다음에 재산보다 1조 3,500억. 네, 그러니까 이거 취지는 뭐냐면 네. 2심에서는 지금 현재 SK가 있게 된 계기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된 거다. 네. 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려져서 이 노소영 관장이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걸 줘야 된다. 그러니까 1조 얼마면요? 많지는 않아요. 그 SK 전체 그룹에서 아니 SK 하이닉스 혼자 100조가 넘어가는데 네. 예,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내라 그러면 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일단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현재 SK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돼요. 되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2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반성을 안 한다. 어떻게 배우자의 기축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100%의 이 기책 사유로 이혼을 하는데 이렇게 떳떳하냐. 뭐 이런 재판 내용도 제가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니 뭐 이렇게 반성을 하시는 분이 네. 대놓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아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저는 정략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정략 결혼. 회사를 좀 크게 일으켜 오려고 정략 결혼을 한 건데 본인의 마음대로 없는 결혼을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느니 지금이라도 행복하겠다.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남한테 피해가 간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가 이제 책임이 있는 건데 일단은 SK가 네. 일단 SK를 볼게요. 일단 SK만 볼게요. SK 지주회사입니다. SK는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된 상태입니다. SK의 지주회사로 된 체제이기 때문에 네. SK가 있고 지주회사 SK 밑에 이제 그 계열사들이 쫙 있어요. 자회사들이. 그 손자회사까지 쫙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SK가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11조 5천억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지주회사가 네. SK인데 SK가 11조 5천억. 11조 5천억인데 이제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돈을 빼야 되는데 일단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1조 5천에서 25%면 한 3조, 4조 돼요. 네. 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팔아서 현금화해서 노세훈 원장한테 주면 SK가 뺏겨요. SK가 지금 지분, 대주주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네요. 우호 지분까지 다 해도 네. 대주주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SK가 그러면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30이 있습니다. 아직. 30이잖아. 30까지 가잖아. 20 끝났으니까 이제 30 항소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뒤집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진 않다. 네. 1심이 약간 좀 이상했다. 저는 1심 좀 이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근데 이제 이 노소영 관장님께서 네. 그냥 이걸 주식으로 달라 그랬으면 주식으로 주든 하여튼 그 금액만큼만 달라고 했으면 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하거든요. 그냥 지분으로 주고 그냥 같이 경영하면 돼요. 네. 근데 굳이 노소영 현금으로 달라. 나 다 필요 없고 현금 내놔. 이거거든요. 그럼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현금화를 하느냐 도대체 여기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네. 자, SK에서 가장 핵심적인 캐시카우가 어디입니까? SK텔레콤입니다. 자, 이 SK텔레콤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SK가 가지고 있고요. 지주회사 SK가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님의 지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주식 수가 300주 정도밖에 없어요. 네, 주식 갖고 있긴 해요. 300주 정도면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숫자죠. 네. 예, 근데 이 300주를 갖고 있는 이 SK텔레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원래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회사예요. 이건 나라에 혈세가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국가기관 정보통신망인데 그거를 SK가 노태우 때 받은 거예요. SK는 부인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받은 거 아니다. 우리 현재 입찰했다가 정확하게 입찰했고 정확하게 입찰한 결과로 우리가 받아간 거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얘기 안 했어요. SK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또 흥분하지 마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난 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약 100명 중 99명 그렇게 의심해요. 이거를 그냥 준 거다. 거의. SK가 그냥 준 거다. SK가 사실 원래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SK가? 뭐 하는 원래 회사? 교복 만들던 회사예요. 교복 만들던 회사가 이제 네. 이렇게 큰 거거든요. SK는 지금까지 계속 M&A로 커왔어요. M&A로. 그렇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이 사실 중요한 건 SK가 지주회사고 네. 그 다음에 SK가 캐시카우, SK텔레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현금 들어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휴대폰 요금 납부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SK에서 또 핵심적인 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SK 스퀘어가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SK 스퀘어를 보면은
SK 스퀘어를 보면 SK 스퀘어가 SK 지주회사 갖고 있고 네. 그 SK 스퀘어 지분도 우리 최태호 회장이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니죠. 196주밖에 없어요. SK가 갖고 있는 거예요. SK를. 그러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 스퀘어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간에 이 현금 1조 3,500원을 만들려면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지분을 팔 수도 없어요. 네. 지분도 못 팔고 현금을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배당을 많이 줘야 돼요. 배당을 많이 왕창 때려야죠. 방법이 있긴 하네요. 배당을 많이 받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SK 스퀘어 지분도 많이 없잖아요. 그럼 네. 뭐 어디서 배당을 많이 받아야 돼요? SK에서 배당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SK, 그렇죠? 최태원 회장. 네. 그러면 여기서 SK가 한 해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뭐 당기 순이익을 2조라고 보면 2조를 찍었다고 봅시다. 한 3조 가까이 됐다고 치자고요. 3조를 가까이 찍었어도 이거를 다 배당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배당한다고 치면 한 1조 배당한다고 쳐도 많이 배당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1조 배당한다고 치고 25%니까 2,500밖에 안 돼요. 이거. 배당으로 해도 2,500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배당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SK에 배당 올린다. 네.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죠. 그냥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노소영 관장님이 네. 나 이거 현금 말고 주식으로 내놔라 라고 하면 주가 더 올라요. 왜냐? 그때부터 경영 지분 싸움 나니까. 지분 싸움 날 수 있죠. 네. 경영권 싸움이 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꼴랑이야 4조인데 1조 3,500억 줘버리면 지분 1조 3,500억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10%가 넘는 주주가 돼요. 노소영 관장님이. 그럼 최태원 회장이 지배력이 공고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자사주가 25%예요, SK가. 네. 이 자사주가 25%이기 때문에 이 자사주가 혹시 어떻게 됐냐? 요거에 달렸어요, 이제. 이 자사주를 매각하든지 네. 해서 요걸로 돈을 만들어서 또 배당을 넣든지 하는 방법으로 돈을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돈이 모자랐다. 그럼 돈이 모자르면 그러면 다른 거에서 그러면 SK는 근데 왜 돈이 좀 모자르냐면 근데 SK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네. 여기에 돈 쓸 여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SK가 가지고 있죠. 36% 정도 가지고 있고 네. 이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 안에 SK 온이 있습니다. 네. SK 온인데 SK 온은 상장사가 아니거든요. 비상장사죠. SK 온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 2차전지 배터리. 네. 무려 이 SK 온에다가 돈을 몇십 조를 때려 부었어요. 배터리 먹으려고 배터리 업종에서 우리가 깃발 꽂으려고 네. SK가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SK 온이 일단 흑자가 나와야 돼. 흑자가 안 나오면 네. SK 온 상장이 안 됩니다. 내년에. 그럼 내년에 SK 온이 상장이 안 되면 SK 이노베이션에서 분리해서 상장을 할 건데 그럼 최태원 회장의 돈은 더 마른다. 돈이 더 없어요. 어떡하죠? 돈이 이제 띵돈을 만드는 방법에 분납하고 막 몇 년에 걸쳐서 분납하고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 주가는 현재 방법은 배당밖에 없다. 물론 주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순간 지금 현재 금리가 고금리가요, 저금리가요? 고금리죠. 지금. 고금리죠. 이자 엄청나게 나갑니다. 네. 1조 빌리면요 이자가 한 해에 못해도 한 1,000억은 나갈 거예요. 1,000억이 나갈 건데 1,000억이 사라지는데 이거 마리에이쇼 1,000억이지. 그렇죠. 예, 이자 내느라 정신 없거든요. 그러면 네. 그럼 이거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SK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자사주,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이제 밀리니까 네. 배당 받아서 돈 만들고 거기에 추가로 최태원 회장 지분을 일부 매각. 그럼 주주 지분이 떨어지죠? 네. 자사주를 좀 더 산다.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이거를 좀 채운다. 지금 이 전략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전략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재원 마련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이 부분에서 SK 지주회사는 어차피 무조건 배당은 많이 줘야 된다. 올해 벌써 배당 기대감은 벌써 주가가 올랐어요. 이틀 동안 무려 어제 판결 나고 바로 15% 쐈고요. 와. 오늘 11% 추가 상승. 일단 배당 얼마나 많이 줄지 한번. 네. 왜냐하면 이게 내년 이 3심이 들어가도 네. 대법원 판결 가도 이게 내년 정도면 나올 거거든요. 음. 그러면 배당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잘해봐야 6천억, 7천억이에요. 그 6천억, 7천억을 어떻게 그러니까 2년 동안 끌어모아야 6천억, 7천억이란 말이에요, 배당을. 그러면 이제 이 2년 동안 이 6천억, 7천억을 과연 이 6천억, 7천억 가지고 과연 해결이 되냐? 안 되잖아요. 1조 3,500억인데.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3심에서 더 안 늘어나면 다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반성도 좀 하고 좀 빌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좀 잘못하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먼저입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아니 그랬 따지면 노소영 관장님 도대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아빠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것 뿐인데 예. 남편은 바람 피고 있고 거기에 애까지 낳아놓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네. 좀 상황이 좀 그렇다. 그래서 결국 SK는 저는 SK의 올해 배당이 어마어마할 거다.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좀 보자. 배당 수익률로. 지금 현재도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3조 정도 순이익을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 시총도 그렇게 큰 게 저평가 수준이 아직도 저평가예요. 네. 원래 근데 지주회사 원래 저평가니까. 네. 원래 지주는 저평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에 한 시총 20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저는 시총 20조까지 가서 요게 이게 시총 20조까지 가는 것도 네. SK 최태원 회장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주가가 비싸잖아요. 그럼 네. 지금 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재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이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당장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미니진 대표를 해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하이브의 주가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과 엔터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일단 여기도 이제 여기도 소송이죠. 네. 이렇게 소송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이좋게 좀 지내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네. 소송 한 번 걸리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 그렇죠. 살면서. 네. 저같이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소송 한 번 걸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고 살지 않으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일단 하이브 차트를 보시면 하이브가 오늘 지금 장중에 납폭을 줄였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하이브가 오늘 장중에 주가가 마이너스 5%. 그래서 5%까지 밀렸다가 네.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말아 올려가지고 지금 다시 20만 원을 딱 지켰어요, 정확히. 자, 저는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하이브가 미진 대표한테 너가 우리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수작을 부렸어. 그러니까 너 대표에서 물러나야 돼. 라고 해서 이제 너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해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네. 미니지 대표는 이거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했던 얘기다. 이게 무슨 경영권 탈취 수작이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 네. 가처분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건 뭐냐면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가 하이브가 80%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20% 갖고 있는데 그 하이브가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마음껏 열 수 있어요. 열어서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이브랑 미니지랑 맺은 계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너의 결정적 귀체 사유가 없으면 5년의 대표이사를 보장해 줬어요. 네. 5년 동안 대표이사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정적 잘못이냐, 결정적 잘못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하이브는 이거는 경영권 탈취이기 때문에 결정적 잘못이다. 그리고 미니 쪽은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다. 상사가 욕도 못하냐. 이건데 이제
이제 법원에서는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죠. 배신은 맞다. 근데 배임은 아니다. 배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정적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가지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는 주총회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제 난 거예요. 네. 결국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장 하이브는 민희지 대표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네.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민희 대표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디서 대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만 나왔을 때는 네. 그러면 하이브에서 민희 대표가 결국은 독립하려고 할 텐데 네. 독립을 하겠죠. 아니 막말로 그 방시혁 대표를 민희 대표가 대놓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땡저씨들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하이브도 계속 인신공격하고 민희 대표를 양쪽 다 저 한쪽만 편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양쪽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양쪽 다 얘기하는 거죠. 하이브도 막 민희 대표 막 인신공격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이 둘이 하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절대 못하죠.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거의 이제 이분들의 내리에는 뭐가 박혀 있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을 거예요. 두 분 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의 방식 대표나 어도의 민희 대표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역시 고쳐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서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둘이서 이렇게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민희 대표가 계속 대표를 잡고 있으면 결국은 하이브에서 어도를 떼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네. 그러면 그 하이브한테 악재 아니냐 그래서 하이브가 오늘 장중에 밀렸죠. 5% 급락을 했습니다. 5% 급락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후속 내용이 나왔죠. 뭐라 나왔냐? 리진 대표 혼자 살아남았죠. 나머지 민희 대표가 임명했던 이사들 네. 자기 수족 같은 오른팔 왼팔이 다 잘렸죠. 네. 전부 다 이사에서 잘렸어요. 이사가 이제 그리고 하이브에서 임명한 임원들이 들어온 거죠. 그분들이 그럼 가서 뭐 하겠습니까? 민희 대표를 감시하겠죠. 그렇죠. 이거 뭐 하나? 뭐 하고 있나? 혹시 나쁜 짓 안 하나? 그러면 어도가 독립하기 쉽지 않을 걸 하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요약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네. 어도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나오기는 쉽진 않다. 네. 배신이라고 하기보다는 독립해서 나오는 걸로 얘기할게요. 그 민희 측에서 갑자기 저한테 또 박세현 TV 전화해가지고 뭐라 할까봐. 네, 저는 그렇게 누구 평초편을 들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네, 저는 객관적인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그러면 하이브는 주가가 그럼 돌아 나오는 과정을 보일 수 있느냐? 네. 6월이면 이제 BTS 진이 옵니다. 드디어 오는군요. BTS 진이 BTS에서 군대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그 제일 먼저 나오겠죠?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BTS가. 그러면 하이브가 지금에 있는 가격대는 아주 그냥 저점으로 잘 다져놓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하이브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가격대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한 18만 원, 18만 7천 원이 현재 저가로 형성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20만 원 이하라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네. 여기 20만 원 이하에서 이제 돌아 나와서 올라오면 못해도 한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1차로 뻗을 수 있고 네. 2차 목표가로 우리가 좀 보면은 최대 25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브에서 제일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네. 미국 걸그룹하고 그다음 미국 걸그룹을 런칭했는데 뭐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고요. 뜨뜻미지근한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앨범 나오는 까지 한번 보자 이 분위기고 나머지 이제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거든요. 이 플랫폼의 이제 성과가 아직 그 실적에 잡히지 않았는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 잡히기 시작한다면 실적이 꽤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또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일단 불확실한 모든 일정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불편하지만 네. 적하고 동침이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임명한 임원들이 열심히 머리 맞대서 뉴진스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서로 얼마나 비위가 강할지 모르겠는데 또 서로 뭐 이렇게 잘 물어뜯지 않고 좀 네. 우리나라 K-팝의 미래를 위해서,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서 저 역시 뉴진스 엄청 사랑합니다. 네. 뉴진스 사랑하고 특히 민지님 정말 좋아해요. 제 개인적인 여성상 스타일의 그 이상형이 민지님이에요. 딱 민지님인데 네. 정말 저는 그 뉴진스가
정말 홀럴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들 좀 너무 이쪽 안 좋은 부분만 서로 어른들끼리 싸우지 말고 네. 어른들끼리 좀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해야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만 좀 집중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이 엔터주 관련주 투자 전략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방법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주간 동향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수익 실현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도 당연히 좋겠죠? 네,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수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매도 최근에 수익 실현한 거 그냥 여기 이쪽 하단에 있는 그 QR에 보면 이제 시청자 커뮤니티 네. 이제 방법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분위기가 딱 나와요. 예, 당연히 분위기 좋죠. 그렇죠. 분위기 좋은데 이제 네. 한두 개가 조금 이제 수익률이 좀 별로여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네. 수익률이 별로라기보다는 놓친 게 너무 많아요. 놓친 게. 네. 제가 지난주에 네. 화장품 관련주 얘기하면서 제가 강하게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히든 종목으로 얘기한 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예요.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폭등했어요. 이번 주에만. 이거 지난주 히든 와. 종목인데 네. 지난주 히든 종목 여러분 이거 지난주 방송 보세요. 제가 선크림 얘기 기억 안 나세요? 선크림? 네, 하셨죠. 네, 지난주에. 선크림. 그 선크림 만드는 회사입니다. 와. 네, 그 선크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고 네.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선크림 원료를 만드는 회사고 제가 지난주 얘기 들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미국 FDA 허가받았다. 네. 미국에서는 선크림을 FDA 허가를 받아야지 출시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크림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네. 잘 만들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선크림 사업. 사업하고 있는 게 있다. 네. 예. 저도 잘 팔리고 있다. 저도. 어. 제가 그냥 부업으로 지금 해봤는데 네. 너무 잘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완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선크림 요즘 여러분 지구 온난화되면서 태양이 더 세졌어요. 네. 더 많은 자외선 차단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습관이 중요해요. 이게 제 피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건 뭐냐? 선크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킨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발라요. 오. 저보다 더. 왜냐? 피부 노화가 엄청 두렵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TV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관리를 해보려고 네. 진짜 동네 슈퍼를 나가도 선크림 바르고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건 습관이 필요한데 네. 그럼 이런 선크림 같은 거 거의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의 그냥 생활 필수품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과 만족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장에서 쫙 퍼지고 있는데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지난주 얘기한 게 네. 이때죠. 금요일날. 네네. 자, 이 금요일날 13,300원 이제 여러분 얘기 드렸는데 그게 지금 얼마에 갔냐? 오늘 장중 21,000원까지 갔네요. 와. 수익률이 약 일주일 동안 60에서 70% 정도. 와. 70% 정도 나왔죠. 그래서 수익률 70%를 기록했다. 근데 이거를 네.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매수를 못했어요. 놓쳐가지고. 하지만 하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제가 못했지만 네. 여러분들이 청출어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호흡을 좀 맞춰왔던 분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알아서 잘 하시라고 시청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제가 어느 가이드라인을 많이 드리면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하는 걸 저는 원해요. 네. 근데 이렇게 청출을 하신 분도 있다. 제가 모든 걸 다 잘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수익 실현한 건 뭐가 있냐면 HD 현대 일렉트릭 네. 약속의 땅. 이건 약속의 땅인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HD 현대 일렉트릭 이번에도 역시 수익 마무리했습니다. 30만 3천 원 수익 실현했고 네. 물론 31만 4천 원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밀리더라고요. 어제까지.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다시 올라와요.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정을 기다린다. 저 20일 이동평균에서 한 번은 붙여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한 2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한 번에 조정이 오면 네. 그때를 노린다. 그리고 HD현대엘렉트릭 여전히 잘 됩니다. 너무 잘 되고요. HD현대엘렉트릭 제가 얘기드리자면 HD현대엘렉트릭 도대체 몇 배가 올랐는지 원래 5천 원이던 주가가 현재 30만 원이다. 와. 10배를 가면 5천 원이던 주가가 5만 원이죠. 거기에 10배를 더 간 거죠. 몇 네. 배를 더 갑니까? 여기에 60배를 더 간 거예요. 6만% 수익률이. 와. 6만%. 약속의 땅이네요. 약속의 땅이죠. 네. 근데 이제 이 현대엘렉트릭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물론 그런 얘기예요. 김효수 본부장님 그럼 지금까지 현대엘렉트릭으로 수익을 얼마나 냈냐? 5번 매매해가지고 한 200% 넘게 수익 냈거든요. 네. 오른 거는 6만 프로가 올랐는데 수익은 200%밖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됐는데 이게 저희가 포착했던 가격이 막 10만 원 이하부터 제가 포착을 했는데 네. 가만히 냅뒀으면 3배 갔어요. 3배 갔죠. 근데 괜히 트레이딩 하다가 2배 간 거죠. 네. 그래도 두 배도. 근데 이제 많이 아쉽죠, 항상. 네. 아쉽지만 다시 제공량 시점 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또 실리콘2도 얘기 드렸는데 네. 실리콘2는 사실 이제 무서워서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네. 더 올라가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계속 지금 이제. 올라가네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일 강한 업종이 반도체 아니에요. 2차전지 아닙니다. 전력 설비 물론 강합니다. 네. 최고로 강하지 않아요. 어디가 최고로 강한지 아세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화장품 난리 났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화장품 올라가는 이 각을 보세요. 이 각을. 와. 실리콘2가 작년 올해만 해도요. 네. 실리콘2가 올해 7,000원, 8,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현재 얼마를 합니까? 지금 37,000원이에요. 그러면 6, 7에 42, 6, 7, 5, 35. 5배 올랐죠, 5배. 5배가 넘게 올랐죠, 지금 현재. 네. 이미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장품 관련주가 제일 탑픽이다, 요즘에. 화장품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네. 조정을 받아서 많이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클래시스나 네. 이런 종목들. 자, 클래시스가 급등 나온 뒤로 조용히 옆으로 그냥 길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나 사달라. 그러니까 급등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급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비싸다. 네. 바로 아무래도. 들어가면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렇죠. 근데 저점을 지키면서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마침 뭐가 맞나요? 승리의 키스라인이라고 하는 아. 20일 이동평균선과 만납니다. 만나고 딱 찍고 바로 돌리죠? 많이 안 돌렸어요, 아직까지. 클래시스 그렇게 네. 기회가 여러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다음 주에 바로 봐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오. 자세한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클래시스 현재 우리가 엄청나게 수익을 현재 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내고 있는 종목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난주에 제가 강연회를 했어요. 네. 강연을 했거든요. 강연회에서 이제 깨알자랑 하나만 하자면 강연회에서 제가 네. PNT를 얘기 드렸거든요. PNT. 네. 이번 주에 PNT가 27% 안방 가고 13% 갔어요. 40% 넘게 올랐어요, 여러분. 와. 이렇다니까요. 뭐만 하면 이렇게 돼요. 돗자리 제가, 까셔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리고 지난주 제 강연회에서 2차 전지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장비로 볼만한 회사는 네. PNT다. 강연회 자료에도 있어요, 여러분. 강연회 자료에도 있거든요. PNT 보세요. 지금 강연회 지금 이후로 지금 얼마가 올랐는지 여러분. 자, PNT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지금 40%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이런 거 나도 좀 해야 되겠다. 너만 하냐 지금. 나도 좀 하자. 나도 좀 같이 수익 내자 하시는 분들. 네.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예. 보시면은 그 하단에 네. QR 코드 있습니다. 이쪽 QR 코드로 시청자 커뮤니티 네. 함께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은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반드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과 큰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이슈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일 당일인 31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PC 물가 지표가 앞으로 우리 시장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률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 4월 PC 물가 지표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PC 지표가 영향을 미칠 섹터로 보면 AI 반도체가 단연 이슈일 텐데 엔비디아의 주가도 최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PC와 AI 반도체, 엔비디아 그리고 이번 주 악재가 많았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반도체가 요즘 좋지 않아요. 네. 일단 반도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엔비디아가 네. 실적이 잘 나왔죠. 네. 엔비디아 너무 실적이 잘 나왔죠. 나왔는데 제가 네.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안 간다. 네. 당장 안 갔다고 실망하지 마라. 바로 간다 이제. 다음 주에 갈 거다. 이번 주에 갔잖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급등했어요, 이번 주에. 네, 급등.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엔비디아 관련주들 더 갈 수 있다. 잘 봐야 된다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바로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와. 이번 주에만. 이거 여러분 실제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이번 네. 주 들어와서 제가 바로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한미반도체 바로 올해부터 쏴가지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오늘 고가 찍었어요. 17만 4천 원까지 찍었어요.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썼습니다. 네, 수익률 그냥 10% 바로 땡겼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얘기 드렸는데 네. 나머지들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보면은 네. 그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안 좋은데 네. 일단 한미반도체와 함께 가장 많이 각광받은 게 HPSP인데 여기까지는 잘 갔어요. HPSP도 네. 한 3일 동안 좀 잘 갔다가 최근에 목금에서 좀 밀렸거든요. 네. 요거 밀린 정도인데 살짝 밀렸는데 네. HPSP 정도는 잘 갔는데 나머지 이제 종목들 중에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주라고 엮여서 막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 크게 성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낙폭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현재 다시 밀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8만 전자 찍고 9만 전자 얘기 나오더니 네. 역시 부정 타가지고 바로 7만 전자 초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전저점이고요. 전저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게 파업 얘기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네. 근데 파업은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연차 쓰겠다는데 아니 뭐 합법적으로 연차 쓰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합니까? 네. 여튼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월 올해 1월부터 1, 2, 3월까지 보시면은 저점을 쭉 다져요. 쭉 다져요. 네. 쭉 다지고 나서 이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라인 지지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관심 있는 분들도 지금 매도보다는 여기 깨진 매도해야 된다. 7만 1,500원이 깨지면 네. 매도하자. 근데 7만 1,500원이 깨진다기보다는 사실상 7만 800원 라인 정도 되나요? 7만 800원 라인이 무너지면 네. 그때 손절을 하는 방법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지금 보유자분들 계속 보유하시고 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너네 이거 발열도 심하고 술도 안 나오니까 너네 탈락. 근데 이 탈락이 네. 너네 영원히 탈락이 아니에요. 지금은 탈락. 다시 와 다시. 다시 오면 다시 봐줄게.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봤을 때도 아니 이거 우리가 영원히 탈락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 계속 재도전하고 하는 건데 이걸 기사를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당연히 맞는 얘기죠. 네. 근데 결정적인 사실은 탈락이라는 거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HBM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럼 HBM이 납품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 올해 하반기 정도에나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하반기에 좀 들어올리는 전략을 아마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좀 아쉽게도. 여러분들 네. 아직은 삼성전자 들고 계셔서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올해 하반기에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 네. 삼성전자한테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감안하고 삼성전자를 쭉 보셔야지 이게 답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네. 단기로 플레이하실 거면 사실 삼성전자 좋지 않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는 일단은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3거래일 동안 지금 급락했어요. 네. 네, 급락했는데 물론 뭐 최태원 회장 이슈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이슈보다는 네. 엔비디아하고 주가 차별화가 시작됐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주구장창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살짝 좀 조정받긴 했는데 어제 오늘 조정받았는데 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에서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이럴 거면 SK하이닉스 투자하지 말고 그냥 엔비디아 투자하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인 거죠. 맞는 말이에요. 엔비디아 투자하면 돼요. 굳이 SK하이닉스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수 가지도 않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 안 올라가니까 이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으로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 최고 보유가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이럴 때 이제 조심하는 건 맞긴 한데 네. 지금 아직 꺾일 가능성은 없다. 조금 더 시간이 기다려야 꺾이기 때문에 네. 저 SK하이닉스도 지금 단기 고점 만들고 21동평선까지 붙였거든요. 네. 붙였을 때 저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요걸 조금만 한 18만 6천 원, 5천 원까지 내려오면 매수해보면 타이밍이 하다. 이제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가긴 가지만 엔비디아처럼 가진 못하더라도 네. 이제 그 근처 따라갈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같이 좀 그 가격 라인대에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제가 엄청 얘기를 해드리지만 네. 몇몇 종목들을 제가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서 지난주 히든 종목이 미코였거든요. 네. 미코였는데 미코는 사실 안 좋았습니다. 미코는 올라가다가 솔직히 이번 주 화요일까지 좋았어요. 네. 급등해가지고. 그럼 그렇지. 내가 얘기하면 가는 거지 하면서 이제 자신감 있었다가 네. 그날 음봉으로 다 밀어버리더라고요. 지난주 이제 TC 본더가 요 회사예요. 네. 요 회사인데 제가 네 글자인 척 했는데 두 글자예요. 두 글자에서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이 이게 히든 종목인데 네. 그래서 지금 돌렸습니다. 다시 돌려서 지금 오늘 2% 다시 반등인데 여기 11이동 평균선에 붙었어요. 전 미코는 이게 기회다. 이럴 때 매수하는 거다.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럴 때 매수하는 거다 얘기 드리고 나머지 반도체들 제가 크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다른 종목들 크게 볼 필요 없다. 특히 삼성전자 향 종목들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지금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아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 밀렸거든요. 하나 마이크론 지금 증자하고 유상증자 한다고 한번 밀리고 추가로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홀딩 하시고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절대로 신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현재 삼성전자 향 관련 반도체 소부장들은 네. 이제 이번 주에 솔브레인이 좀 올라오긴 해서 이거 분위기 바뀌는 거 아니냐 하는데 솔브레인은 어차피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디램하고 낸드 쪽에서만 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솔브레인하고 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내가 중장기로 볼 거면 솔브레인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이 반도체 관련주들 히든 종목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알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질문 넘어가 볼 텐데요.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에 이어 UAE 대통령 방한, 그리고 최근 SMR 원전 수주 등 방산, 원자력,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당장 우주항공 관련주도 엮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개청 소식과 함께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흐름과 투자 전략, 유망주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도 이 관련주들 공략해도 늦지 않을까요? 네, 일단 방산주가 네.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와서 그 선물을 좀 줄 줄 알았더니 방산 선물을 안 주고 갔어요.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네.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 사랑하는 아랍에미리트가 네. 왜 우리한테 선물 안 줬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뭐 전략적 돈반자 이런 거 말 필요 없고 사실 우리한테 돈이 필요해요. 돈을 일단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LRG 넥스원이 이제 원래 청궁을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가 네. 청궁 자체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그런 이제 미사일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 천궁이 지금 추가 수출이 아직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한 3, 4조 원 정도 이미 사갔거든요. 이미. 네. 사간 데에서 추가로 더 사가는 부분에 아직 얘기가 안 나왔다. 이게 조금 약간 실망스럽다. 하지만 여러분 LRG 넥슨은요. 네. 지금 매수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 네. 6월 달에 LRG 넥슨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수한다고 이미 LRG 넥슨 얘기해 놓은 상태고 네. 지분 살려고 이미 합의 다 마쳤어요. 네. 뭘 기다립니까 지금? 미 정부에서 이걸 승인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고스트 로보틱스가 네. 미국 군견 로봇 회사인데 미국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승인해 줘야지 LRG 넥슨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6월에 나와요, 여러분. 그럼 언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밀릴 때 감사합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LRG 넥슨 나중에 한 달 뒤에 시계를 되돌려 한 달 뒤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왔는데 LRG 넥슨 수익 났는데 내가 매수 안 했다. 그거 제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그걸 안 한다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 도시락 싸두고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 따라다닐까요? 그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분명히 사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은 오늘 좀 밀려서 62동평을 깼습니다. 이게 이제 62동평선을 깼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한 상태인데 네. 지금 원래 추가 매수 자리가 들어왔는데 추가 매수를 아직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더 흐름 지켜보고 62동평선 회복하는지 보고 만약에 회복 못한다 그러면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매도할 예정이에요. 네. 매도할 예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 받고 이번 주에 이제 크게 올랐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월요일부터 무려 19%를 샀습니다. 원전 관련. 근데 SMR 수주 소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뉴스케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SMR이 원전인데 이 원전이 용량이 너무 커요. 너무 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 사고 나면 거의 핵폭탄 터지는 거랑 똑같이 돼요. 그럼 원전의 발전 용량을 좀 줄이고 네.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고 모듈화를 시켜놓으면 그럼 원자력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걸 SMR이라고 합니다. 네. SMR이라고 하는데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수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차세대 원전 먹거리니까. 그래서 발전 용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미달이긴 하지만 SMR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관련주 다시 뜨고 있다. 그럼 원전 관련주 중에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조정받으면 여러분 매수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매수 라인은 딱 요 라인인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금액 얘기하면 좋겠죠? 어느 라인이 있습니다. 네. 자 밑에 하단에 있는 시청자 게시판 시청자 커뮤니티에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 방법이나 전략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6월 첫 주가 다가왔는데 투자 전략을 위해 미리 증시 일정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일정인데 지금 시간 별로 없으니까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음 주가 월 초입니다. 월 초면은 네. 지표 발표가 어마어마해요. 자, 근데 지표 발표도 나름인데 지표 발표가 가장 영향력이 센 때가 언제냐면 매 분기 마지막이에요. 네. 왜냐면 그때 실적 발표 없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실적 그 이슈가 지표에 오로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실적 발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이 실적 발표가 없는 달이거든요. 거의 네. 없긴 달인데 음. 말에 마이크로 실적 발표가 있긴 한데 그거 제외하면은 크게 실적 발표가 안 나온 달입니다. 그러면은 오로지 지표 쪽에 집중인데 그럼 지표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데 ISM 제조업 PMI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미국이 간밤에 네. 미국이 1분기 GDP 잠정치가 깨졌어요 지금. 네. 1.6% 예상치 1.3% 나오면서 지금 쇼크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미국이 금리는 안 떨어지는데 경제가 꺾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마느냐 길목이기 때문에 요거 ISM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면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과연 유로화 금리를 내리냐 오르느냐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점적이다. 내리면 이거 악재예요. 네. 유로 22에서 금리 내리면 요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